상주 FM 93.9MHz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여름 과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두인데요. 자두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 농민들이 재배한 역사가 깊은 과일입니다. 복숭아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크기가 작고 또 신맛이 나는데요. 자두는 몸의 손상과 노화를 줄이고 항암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자두의 핵심 성분인 파이토케미컬을 꾸준히 섭취하면 뇌졸중과 심장병 등 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블루베리의 주성분으로 알려진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어서 항산화 작용이 우수하고 눈 건강에도 좋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식이섬유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자두를 여름철이면 많이 찾게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자두와 살구를 결합해 만든 새로운 과일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플럼코트인데요. 자두를 뜻하는 플럼과 살구를 뜻하는 애프리코트의 합성어로 살구와 자두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한 품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에 농촌진흥청에서 처음 육종했고 지난 2019년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플럼코트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두와 같은 노란 빛깔의 하모니, 그리고 빨간 빛깔의 티파니,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하모니는 향이 부드럽고 진하고 또 샛노란 과육에 당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고요. 티파니는 과육이 단단하며 단맛이 좋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제철이어서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나가다 이 플럼코트를 발견하게 되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상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시 무양동에 위치한 무양 제1, 제3 어린이공원이 새 단장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꿈과 활발한 활동이 가득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는데요. 특히나 무양동 1-300번지에 위치한 제1어린이공원 놀이터의 경우 멀리서 봐도 한눈에 고양이가 떠오릅니다. 고양이 형상을 한 종합 놀이기구를 포함해 고양이의 발이 연상되는 벤치까지 놀이터의 모습은 고양이와 꼭 닮아 있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은 놀이터 개장 전부터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궁전 어린이집 근처의 무양 제3어린이공원은 기존의 오래된 시설을 철거하고 조합놀이대, 역할놀이대, 흔들놀이 등과 같이 다양한 시설을 설치했는데요. 이를 통해 어린이와 어르신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놀이터는 유튜브에 빠진 요즘 아이들에게 사회적 상호작용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공간으로도 큰 역할을 합니다. 상주시의 새로운 놀이터도 상주시 지역 어린이들에게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면서 사회적 규칙을 배우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지난 9일 적극적인 친절마인드 함양을 통해 민원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종합민원실 민원 담당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소통을 통한 친절 마인드 향상을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호감 있는 이미지, 표정 등 기본적인 친절 응대 기법부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직원 상호 간 화합하고 격려하는 근무 자세 등 직원 개개인의 친절 역량을 향상시키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에서는 특히 경무에 시달리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위한 뇌체조와 명상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법 등 힐링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보건소는 바쁜 일상생활로 운동을 제때 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건강한 여름나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6월 8일부터 7월 27일까지 매주 화목 저녁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북천시민공원에서 한방 야외 기공체조 교실을 운영하는데요. 한방 야외 기공체조 교실은 낮 시간에 운동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신 단련과 기혈순환을 통해 기운을 활성화시켜주는 기공체조 프로그램으로 체조뿐만 아니라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수치 변화를 통해 건강 개선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윤정 건강증진과장은 코로나 시대 이전부터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인 만큼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양계협회 상주 육계지부는 6월 8일 명실상감 한우 홍보테마타운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원 60여 명이 참여한 이날 정기총회는 폭염 대비 세미나와 내빈 소개, 유공자 표창, 개회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는데요. 최욱식 지부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육계 농가들은 AI 등 여러 어려움 속에도 방역 기준을 지키며 노력해왔다며 이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협회를 중심으로 농가가 결속하여 더욱 철저한 소독 관리와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양계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영석 상주시장은 최근 농가들이 AI와 각종 질병, 사료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방역과 정책 지원으로 농가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상주시는 73 농가에서 491만 1,668마리의 육계를 사육하고 있으며 대한양계협회 상주 육계지부는 양계업의 안정적 성장 발전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주민 친화적 시설 관리 등에 주력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6월 7일부터 14일까지 시청 사업장 종사자와 관내 공중이용시설 이용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합니다. 점검반은 주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되며 현장 점검으로 발견된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조치할 예정인데요.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점검에서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시청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상주시청은 도급 용역 위탁사업 근로자 460명을 포함한 종사자 2,7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내 공중이용시설 100여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함창읍 국산 밀 생산단지에서 6월 9일 우리밀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수확하는 밀은 국산 품종인 세금강으로 붉은 곰팡이병 등 병충해에 강하고 생산성이 좋은 신품종인데요. 상주시 밀 재배 면적은 2023년 수확 기준 52헥타르이며 경상북도 내 밀 재배 면적 중 가장 넓습니다. 6월 9일 밀 수확을 시작으로 6월 20일까지 함창읍과 청리면 등에서 총 300여 톤을 수확할 예정이며 후작으로 콩 재배가 이루어집니다. 과거 쌀을 재배하던 논에 밀과 콩 이모작으로 전환하면서 농가 소득은 1.5배에서 2배 정도 많아졌고 올해부터 전략작물 직불제 시행으로 헥타르당 밀 150만 원, 콩 100만 원씩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밀 곡물 자급률은 0.7%로 정부에서는 곡물 자급률 향상과 쌀값 하락에 대응한 쌀 적정 생산 대책 중 하나로 밀 재배를 장려하고 있는데요. 상주시는 밀산업육성법이 지난 2020년도에 제정되고 정부 수매제도가 부활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가 소득을 올리고자 2020년 11월 처음으로 국산 밀을 도입하여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수확된 밀의 일부는 정부 공공비축으로 수매할 예정이고 일부는 사단법인 국산밀산업협회의 주정용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도시재생 사업의 23년 상반기 도시재생대학의 수료식을 6월 9일 금요일 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수료식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주간 도시재생대학에 참여한 5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특히 이번 도시재생대학은 팀별 프로젝트 형식으로 도시재생과 골목 상권 살리기 팀, 도시재생 마을 그리기 팀, 도시재생 캘리그라피 팀, 도시재생 마을 미디어 팀, 도시재생 마을 오케스트라 팀으로 총 5개 프로젝트 팀으로 구성하여 진행했으며 수료식은 각 팀별 결과물의 발표와 참여 소감 발표로 진행됐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수료생들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 주민들 간 의견을 나누고 관심 분야에 대해 같이 모여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즐거웠다며
이번 결과물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동문동에서는 6월 9일부터 관광지 주변을 깨끗이 정비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주요 관광지 및 도로변 제초 작업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작업은 약 35km 구간으로 잡초로 무성해진 도로변을 정돈하고 주변 사각지대 시야를 확보해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자 진행되는데요. 특히 관광객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경천섬, 자전거 박물관 등 관광지 및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구간을 정비해 깨끗하고 정돈된 이미지를 심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성면은 6월 9일 금요일 오전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병성천 하천변 일대 및 소재지 진입로에서 생태계 교란종인 가시박 제거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가시박은 한 번 제거하더라도 동일 지역에 다시 번식하는 경우가 잦아 공성면은 가시박 열매가 맺히는 9월까지 지속적으로 퇴치 사업을 추진하며 생명력이 강한 가시박의 효과적인 제거를 위해 어린 가시박을 뿌리째 뽑아내는 방식으로 덩굴성 확산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 서석봉 회장은 가시박은 일회성 제거 활동으로는 제거가 불가능하므로 꾸준히 제거 활동을 펼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거 작업을 통해 청정 공성면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공건면에서는 6월 9일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 유통 마케팅과 직원 및 공검 농협, 면 직원 등 20여 명이 일손 돕기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일손 돕기는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 두릅 식재 작업을 실시했는데요. 농가주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두릅 식재를 적게 하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일손을 보태준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신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6월 9일 금요일 회원 10명과 함께 지역 특화사업 요리조리 건강밥상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주물럭, 우거지 된장국, 가지 양파볶음, 김치, 호박전을 요리해서 각 가정에 전달하며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는데요. 이준용 위원장은 뜻깊은 일에 참여하는 일이라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했고 대상자 모두 건강밥상을 드시고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상주 소식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